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은 지루할 수 있다는 것 미리 알려드리고 얘기를 풀어 나가볼까 합니다. 얼마 전 파이 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사가 떴을 때 외신들이 가장 먼저 찾은 파이 네트워크 담당자가 바로 저스틴 우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 사건에 관련 영상을 또 올려드렸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파이 네트워크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 지금까지의 분위기고요. 어쨌거나 그 사건 당시 텔레그래프와 같은 외신 쪽에서 먼저 찾은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콜라스나 창디아오가 아니고 저스틴 우였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저스틴 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자들이 니콜라스와 연락을 해보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거나 연락할 방법이 애초에 없었을 거라고도 보고요. 아니면 파이 네트워크 연락망에는 처음부터 저스틴 우가 대표 대변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겠죠. 하지만 과연 저스틴 우 그가 누구일까 정말 궁금하긴 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관련 레딧을 보시면 그가 커뮤니티 팀 멤버로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저스틴 우를 링크드인에서 검색을 해보면 핀테크와 디파이 관련 마케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워싱턴대에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전공을 했고요. 경력이 꽤 엘리트 코스입니다. 2014년에 coinmkt.com에서 마케팅 헤드로서 일을 했고요. 15년에는 BYTMN이라는 회사를 공동 설립을 했었고 2017년에는 코인서클이라는 회사의 개발 쪽 헤드로서 또 일을 했고 2018년에는 시애틀 블록체인의 설립자이자 이벤트 오르게나이저로 커리어를 쌓아나갔고요. 2019년에는 레블 회사의 마케팅 부분의 전체를 총괄하는 경영자, 즉 CMO이죠. 그리고 공동 창업자로 또 커리어를 쌓았고 그리고 코인스테이트의 설립자이자 크립토 마케팅 컨설턴트로도 기록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파이 네트워크의 프로덕트 마케팅과 개발 쪽을 담당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더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이 파이 네트워크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2019년 11월에 파이 네트워크와 합류를 해서 현재까지 코어 팀의 멤버로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파이 네트워크 회사에 대해서도 한 줄에 아주 짧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휴대폰으로 채굴 가능한 최초의 전자화폐이다. 이렇게 짧은 소개와 함께 제품의 마케팅의 성장과 소셜 커뮤니티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500만 건 이상의 파이 네트워크 앱의 설치에 대한 발전 및 커뮤니티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덕트 마케팅 관련해서는 개발자 팀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바이럴 마케팅을 하여 60일 만에 이용자가 25% 증가했고 72만 5천 명의 사용자가 다시 재참여를 하게 되었다. 네, 성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죠? 이게 사실 엄청난 업적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절대 니콜라스와 같은 총 책임자만 잘한다고 해서 이런 성과가 나오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멤버들이 숨은 곳에서 다 자기 일을 해 주어야 이런 산술적인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B 테스팅과 DR 관련된 태스크들, 그리고 뭐 성장 지향적 마케팅 관련 태스크들, 대부분 마케팅 관련 전문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소셜 콘텐츠 캠페인이나 뭐 옴니채널 관리 등등, 뭐 크립토 커뮤니티 지원, 뭐 PR, 텔레그램, 레딧, 디스코드,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등 이 모든 거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20개국 이상의 다양한 언어로 된 채팅방 관리도 뭐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이 저스틴 우라는 사람은 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마케팅 담당 인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스틴 우를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수많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본인의 직업을 그로스 해킹 관련 교육과 연관을 시키고 있고요. 그로스 해커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그로스 해킹이 무슨 뜻이냐?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2010년도에 새롭게 탄생한 비즈니스 마케팅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성장의 공식을 기업에 따라 적용하는 형태가 아닌 각각의 기업의 상황과 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성장 전략을 찾아내는 일종의 마인드셋이자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 기능이 다루던 범주의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데이터와 실험에 기반한 방식으로 각각의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합한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절차 혹은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로스 해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마케팅 업무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저스틴 울은 파이 네트워크에서 그로스 해커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식 명칭은 파이 네트워크 마케팅 멤버로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본인의 모든 미디어에서 뿌리고 다니는 본인의 영향력이 그로스 해킹 능력이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파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그로스 해커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상당히 이게 애매하게 들리겠지만 활동 영역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티플레이어야만 가능한 얘기죠. 성과를 내기도 정말 힘든 포지션이기도 하고, 하지만 반대로 성과를 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빛이 날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특히 저 자리에서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와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데이터 분석력, 그리고 또 결단력,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테스팅과 로드맵의 방향 전환 능력까지 다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게 뭐 그런 포지션에 있는 저스틴 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도 해외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나 싶네요. 제 포지션도 태생은 비슷합니다. 즉, 회사가 성장, 확장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조금씩 이해를 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그런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직책을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저도 몰라서 오늘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사업 개발 부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회사 관련 미팅이나 프레젠테이션, 직원들 관련 교육, 면접, 상품 관리, 마케팅, 하물며 회계 관리까지도 다 관련 있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가 있어야 뭔가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솔직히 말하자면 그 저스틴 우, 그가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역량이 대단한 사람인지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일을 같이 해본다 하더라도 제 수준에는 어쩌면 저스틴 우의 능력을 평가를 못할 수도 있겠죠. 이해를 일단 못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채굴 유저수를 보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로스 해커라는 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리스펙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스틴 우는 일단 2019년 말부터 파이 네트워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의 능력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아직 메인넷 상장도 안 된 수많은 코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원하는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란 이름 아래서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니콜라스 박사도 그런 스포트라이트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저스틴 우의 영향력과 아이디어가 몇 프로까지 지금 영향을 끼치며 마케팅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발팀 자체에서 요란한 광고를 하거나 큰 돈을 투자받은 적도 없지만은 돈을 써가면서 온라인 곳곳에 광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회원들 입에서 입으로 그 소문이 퍼지게끔 만들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회원들끼리 레딧 사이트도 만들고 또 저희들끼리 SNS 그룹 채팅방도 또 만들고요. 하루에 빡시게 일을 하고 있는 저도 업무를 마치고 미치도록 파이코인 관련 유튜브 영상을 만들도록 지금 그런 영향을 준 담당자가 만약에 저스틴 우가 맞다면 절대 그 사람의 내공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잘 거론이 되지 않고 미디어에서 노출이 잘 안 되니 평가절하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그로스 해킹에 대한 예시인데, 자, 드랍박스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례로 유명 벤처기업으로 파일 저장 공간을 저장하는 서비스 기업인 드랍박스는 신규 사용자가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가 대부분 친구라는 점에 착안을 하여 친구 추천으로 드랍박스를 사용할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500MB씩의 무료 공간을 제공하는 추천 프로그램으로 회원가입을 60% 이상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로스 해커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 그 연도의 전체 회의에서 드랍박스의 규모를 어떻게든 키워 나가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든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드롭박스라는 상품이 보통 어떻게 알려지고 커졌는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통하는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수도 있고요. 확신을 갖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포지션도 그로스 해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롭박스의 상품을 확장하는 대가로 어떻게 고객에게 당근을 줄 것인가. 500MB라면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기업에게 확실하게 수익 구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의 리스크는 없는 것인가, 이 모든 방면을 살펴보는 것도 크로스 해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관련 미팅은 이제 함께 하는 거고 최종 결정은 책임자가 내릴 것이며, 미디어에 마지막으로 노출되는 부분도 뭐 CEO라든지 다른 책임자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해커의 활약이 여기저기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 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절대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 제 논리가 지금까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틀렸다면 파이 네트워크는 누가 운영을 하던 간에, 그리고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쓰더라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즉 신이 내린 상품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다른 코어팀 멤버 중 한 명이 엄청나게 일을 다 커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스틴 우는 대충대충 눈치 보면서 일을 해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확률적으로 제가 봤을 땐 후자일 확률은 되게 낮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달을 이렇게 일을 한 게 아니고 2019년 때부터 파이 네트워크 개발팀에서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을 증명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저스틴 우라는 사람은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저스틴 우라는 사람의 흔적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꽤 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SNS에서 그의 트윗 활동을 좀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2020년에 한 외국인이 짤막한 글을 올립니다. 혹시 파이 네트워크란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기 있냐?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이것이 제2의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라는 질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저스틴 우는 답변을 친절하게 달아줍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뭐 역사라든지 뭐 백서 내용이라든지 뭐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답변인데, 그것에 대한 리트윗은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외국인이, 야 너희들 우리 페이스북 데이터로 지금 뭐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 거냐, 우린 그냥 스마트폰 화면으로 숫자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지 않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따지듯이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고 저스틴 우는 여기에 대해서도 네 말을 이해한다. 파이코인의 앱에서는 뭐 광고를 끄는 기능도 사실 존재하고, 그리고 페이스북 데이터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며 광고 수입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뭐 그렇게 아름답게 끝난 SNS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적어도 찾아본 것 중에서는 이게 마지막 소통이 아니었나 싶네요. 제가 이해를 하기론 저스틴 우가 아마 다른 방식으로 파이코인을 광고하려 들고 노출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광고를 피하면서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찾았을 거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오히려 악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을 아마 생각을 해봤을 거라는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 아시겠지만 파이코인은 정말 활발한 광고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할 말 있을 때만 니콜라스가 잠시 나와서 얘기하고 뭐 들어간다라든지, 뭐 어디 SNS나 유튜브에 광고가 나온다라든지, 뭐 그런 요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생명인 파이코인 블록체인 기술의 그 특징을 고려한다면 좀 많이 아이러니하다라는 건데요. 또 1700만 이상 유저가 모인 것 치고도, 또 메인넷을 바로 앞두고 있는 것 치고도 이상할 정도로 마케팅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냥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확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추측한 옵션 중 하나가 바로 저스틴 우는 침묵의 마케팅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침묵의 마케팅을 쉽게 표현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요즘 병원들, 한국의 병원들도 엄청 시끄럽게 광고를 합니다. 위치는 어디고, 어떤 의사들이 어벤져스급으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의료기기를 쓰고 있고 등등.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그런 패턴의 광고들을 항상 지하철이나 뭐 TV, 인터넷 등등에서 접하게 되고 서서히 지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런 병원들의 어필에 대해서 신뢰를 잃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병원이 이런 과묵한 광고를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고객들은 이 광고를 보고 이 병원에 대해서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것보다는 전문성에 대해서 관심을 쏟게 되고,
기억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건데요. 솔직히 파이 네트워크 정도면 충분히 그런 마케팅 기법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스틴 우의 경력을 좀 살펴보면 ICO 펀드 마케팅 관련 전문가라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즉 최근에 수없이 많은 코인들이 어떻게 광고를 해왔고 어떻게 투자를 받아왔으며 어떻게 망해가는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 마케팅 측에서 기가 막히게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친목의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최대한 아낀다. 그리고 어나운스먼트나 어쩔 수 없이 SNS에 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최대한 전문적인 모습만 보이려고 한다. 그리고 상업적인 모습은 최대한 자제한다 등등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버티면 의심하고 있었던 대중들도 어느 정도의 확률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가 그 파이코어 팀 내에서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안 하고 2년 이상 버티고 있는데 열기가 식지도 않고 1700만 이상의 유저를 끌어모았다. 그것도 이렇게 수많은 알트코인이 판을 치는 세상에 제가 봤을 때 이 파이코인은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연구해보고 분석해볼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천인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졌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모든 거래소나 모든 코인들도 다 추천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논리가 맞질 않죠. 자, 그런데 저는 저스틴 우의 역할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2021년 2월에 디파이 서밋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크립토 관련 중 가장 큰 규모의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디파이가 무엇이냐?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의 합성어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탈중앙화 금융을 얘기를 합니다. 즉 금융회사를 끼지 않고 결제, 송금, 예금, 대출, 투자 등등 모든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현재 어떤 디파이 서비스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일단 표로 대체를 해볼게요. 표에 보이는 것처럼 지갑 서비스,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담보 대출, 스테이킹 서비스, 탈중앙화 거래소, 보험 등등 진짜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거의 모든 디파이 앱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누구나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에 액세스를 하고 금융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파이 네트워크가 이쪽으로 욕심을 조금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미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감히 네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숨겨진 야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 테스트 지갑을 출시하면서 파이 브라우저도 같이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그림이 앞으로 어떻게 그려나가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처럼 그런 이제 생태계 확장을 꿈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콜라스도 틀림없이 이더리움과 비슷한 생태계 확장을 꿈꾸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었죠. 제가 항상 이제 인용을 하는 웨스 스펜서 같은 경우에도 파이 정도 규모이면 코인만 발행해서는 낭비다. 뭔가 더 넓은 플랫폼이 나와야 된다. 이 정도 유저 수면은 심지어 그냥 SNS를 해도 성공을 할 것이고, 이 정도 거래 속도이면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오픈해도 된다. 전혀 이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파이 유저들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의심은 있다라는 거죠.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하지? 파이 네트워크와 디파이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변화와 혁신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 장치가 필요한데 어떤 게 과연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이번에 저스틴 우의 행보를 보면서 이 멤버가 그 시발점의 핵심 멤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그가 주최를 하고 이끌어가는 디파이 서밋을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스틴 우가 설립한 이 디파이 서밋이라는 컨퍼런스가 파이 네트워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개인 커리어를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치부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도 파이 네트워크의 코어 팀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멤버죠. 틀림없이 파이 네트워크의 방향성에 어떠한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을 끼칠 것은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가 먼 미래를 또 내다보고 파이 네트워크의 디파이 생태계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디파이 서밋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디파이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수많은 관련 전문가들과 지금 스폰이 함께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디파이 관련 투자자들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심에 바로 파운더이자 전문인인 저스틴 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파이 네트워크의 개발팀에 있다라는 것도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오픈되는 디파이 서밋 광고를 서치를 해보시면 엄청 광고가 많이 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많이 있고요, 해외에서도 지금 많이 보이고요. 국내에서도 당연히 여러 코인 관련 뉴스나 블로그에서도 올해 열리는 디파이 서밋을 주제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을 또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또 설립자인 저스틴 우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해외는 뭐 당연하고요. 자, 만약 이게 억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포지셔닝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조금 더 관찰해 보신다면 그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오픈을 해놓고 업무를 보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저스틴 우가 개최하는 디파이 서밋 페스티벌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그 블록체인 전문가 및 디파이 관련 책임자들도 뭐 엄청 많이 모이는데요. 아주 큰 규모의 이제 워크숍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식 사이트만 봐도 얼마나 저스틴 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게 광고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제가 너무 큰 행복 회로를 돌렸을 수도 있고 너무 크게 미화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뭐 부정적으로 또 꼬아서 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영상은 이렇게 얘기를 또 해봤고요. 예, 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